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다루는 서구 FM 리즈와 만나요의 리즈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뵀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휴대 속 사진 한 장, 그리고 메모장에 적어둔 짧은 문장, 가족과 나눈 대화 등등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기억하는 일들, 떠올려지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역사가 되는지는 아마 미처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기록의 가치를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기록이 될 때 비로소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 철학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기억을 모으고 또 400여 명이나 되는 분의 삶을 구술로 기록해 오신 아카이빙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손동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즈와 만나요 시작합니다. 리즈의 마음에 꽂히는 사람과 만나는 코너. 네, 오늘은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 연구소 원장, 한국기록학회 편집위원장, 한남대학교 겸임 교수이신 손동유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제가 맞게 했나요? 네.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편하실 대로 부르세요. 네, 오빠라고. 네, 여기 오시자마자 네. 제가 잠깐 저쪽에서 한참 이야기 나눴잖아요. 제가 수다쟁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막 이렇게 사실 거의 얘기 나눈 게 이렇게 얼굴 대면으로는 처음인데 되게 이렇게 좀 친근하고 저도 또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저도 뭐 미디어를 활용해서 기록을 하고 네, 또 우리 대표님도 아카이빙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궁금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 나누면서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여기 서구 FM 오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안에가 되게 규모가 있고 그리고 뭐 전문성이랄까 장비서부터 뭐 또 맞아주시는 이런 원숙함 이런 게 아주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야 이거를 운영하시려면 이게 뭐 수고가 참 많으시겠다 이제 그런 착잡한 마음도 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착잡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또 네, 이렇게 또 소감을 방문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역시 약간 비슷한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렇게 또 봐주시네요. 네, 안타까운 반과 네, 뿌듯한 반과 이런 마음으로 네. 어떻게 오늘 정말 너무 덥잖아요. 37도, 38도 막 이런 지금 폭염인데 되게 좀 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시나요? 더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 다음 주까지는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낮에 차를 잠깐 어디다 세워놨다가 차를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그 차 온도가 45도더라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매년 여름이 덥지만 약간 올해는 뭐랄까 위협감 이러다가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다. 우리 같이 그래도 이제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겠다. 이제 그래서 걱정인데 저야 뭐 그냥 버티는 거죠. 뭐 특별한 방법이. 되게 더위를 많이 타시는 편이에요? 보- 아니면
안 타게 생겼습니까? 아, 땀을 많이 좀 흘리시는구나. 예. 그래서 좀 살살 다닙니다. 살살. 네, 네, 맞아요. 요즘에 외부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막 어지럼증도 느끼고 뭐 쓰러지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맞아요. 네. 살살 다니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 그 손동유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어요. 굉장히 사실 이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또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전문가를 또 양성하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네. 네, 구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여 명을 구술을 기록을 하셨다는 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분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카이빙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구술체로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뭐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네. 네, 표정이 왜 어두우시죠 갑자기? 아니요. 웃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쵸? 예. 예. 네, 대표님 어떻게 이 아카이빙을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신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시작한 거는 대학원 입학한 건 이제 95년도인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한국사를 전공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입학해서 다니는 즈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록 관리가 현대적 기록 관리 법을 갖추고 시작이 되고 또 학문이 시작이 되고 그럴 때 역사학계 선배님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2000년, 99년, 2000년 요 어간에 선배님들 따라서 이제 기록학에 입문하게 된 뒤로 처음에는 역사학도 그렇고 기록학도 그렇고 공부가 짧아서 그 뭐 하느라고 이제 쫓아가느라고 공부 쫓아가느라고 좀 그랬고요. 기록 분야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기록학이라는 게 완성된다기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기록 활동을 함과 동시에 거기서 배우는 것들을 또 학문화하고 이게 이제 같이 병행되고 반복되면서 쌓여가는 축적되는 그런 복합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인상도 그랬어요. 제가 기록학 입문했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록 관리를 위한 뭐 수집이나 또 정리 분류나 보존이나 이런 그 각 분야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 또 뭐 여성학, 사회학, 정치학 막론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구술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우연한 기회에 저도 일부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게 한 2008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의 몇 어르신들, 그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저한테 아주 귀한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하고 느낌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관심을 보이고 저도 붙여주세요, 껴주세요. 이런 이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 구술사 연구하고 구술 체록, 구술 인터뷰하는데 이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술사 연구라든지 구술 체록 이런 분야는 제가 책상머리에서 뭘 공부해서 익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먼저 하신 분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런 분야인데 사람이 한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기억이나 경험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잖아요. 네, 알 그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걸 듣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듣는 저로서는 재밌기도 하다. 배우는 바도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매력을 느끼신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사람 만나는 매력을 느끼신 걸까요? 아니면은 기록을 남기는 그 과정이 좀 재밌으셨던 걸까요? 둘 다인데요. 둘 다인데
구술 분야만 얘기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구술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오래 보존할까 이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입문했던 한 뭐 20년까지는 아니래도 한 17, 18년 전에 비해서 계속 그 방법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 이게 좋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얘기 듣는 거를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래갖고 아까 대표님한테 자꾸 제가 뭐 여쭤보잖아요. 네,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어요?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게 조금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얘기 듣고 이런 게 재밌기도 둘 다 재밌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2008년도에 70세 이상인 분들 인터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공적인 기록이 아니라 민간 기록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 서울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오랜 삶을 살았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작업을 한 주체 그러니까 예산을 마련하고 그걸 연구자들이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한 주체는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지금은 서울 역사 편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공조직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민간 기록을 남기던 그런 척박했던 어떤 그 분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게 하고 싶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나 봐요. 되게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거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이 아카이빙 밖에서 뭘 새로 한다는 거를 지금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이 분야 잘 진입했고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400명의 그 인터뷰를 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그게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 중에 조금 요게 혼선이 생길까봐 제가 좀 정리를 좀 네, 하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니 바로 잡는 건 아니고 정리 정도인데요. 네. 아카이빙 분야가 이렇게 있다면 구술 분야도 또 독립된 자기 분야인데요.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술 인터뷰를 잘해서 기록화하고 나중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기록학의 어떤 특장점이 만나는 거고 구술사 연구만을 또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있는 분야라 저는 기록학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 채록을 하는 입장이라 저의 연구라든지 어떤 저의 기록 작업을 위해서 구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 활동을 하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술 채록과 관련된 연구 용역 프로젝트 이런 거를 참여해서 또는 수주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개인 또 뭐 개인까지도 이러한 구술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는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이제 십수년간 하다 보니까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대략 400분을 넘게 했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분들 명단 정도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아, 예. 그럼 그 중에 좀 가장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만나셨던 분들 중에 사연이나 뭐 이런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공교롭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주관했던 한국 정당정치사 관련한 구술체록에 참여를 해서 그건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명지대 소속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거의 10년 총 10년짜리 장기 사업에 저는 9년간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당 정치와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럼 정치인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지금 올해 이제 국회 기록원으로
이렇게 거듭났는데 그 전에 국회기록보존소라고 하는 입법부 영국기록관에서 영국기록물 보존기관에서 역대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체록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매년 해왔는데 그것도 10년 넘게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도 거의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술 인터뷰했던 분들의 50% 이상은 정당 정치 분야에 활동하는 이른바 정치인들이라 인상 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으나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밌고 쇼킹한 걸로는 그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우리 주민들, 보통의 사람들, 지역 어르신들 이런 분들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이제 있고요. 뭐 에피소드를 들자면 구술체록은 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구술자를 두 분 놓고 인터뷰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아요.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충남 모 지역에서 굳이 그 기관에서 두 분 사이 좋은 부부라고 이분 같이 해도 좋다고 막 강권을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싸웠구나. 싸우죠 부부가. 근데 어디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예상된 마찰이에요. 시어머니 얘기 나올 때 두 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인데 그 기억이 같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그런 일이 있고 부부를 또 그렇게 또 그건 인터뷰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우리 어머니 인터뷰를 작심하고 했어요. 벌써 십몇 년 전에. 근데 어머니 아직 생존해 계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죠.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한 거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주 앉아서 이제 생애사 인터뷰를 해서 적지 않은 시간 했습니다. 10시간 훨씬 넘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인생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연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다 사람이 책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 네. 어머니 얘기니까 좀 편하게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10대에 말하자면 소녀 시절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한때 막 뭐 짧은 시기이지만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랬다는 것도 처음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엄마의 언어로 다시 듣게 근데 되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그게 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 이거는 뭐 없어 그냥 엄마 속을 한번 최대한 남겨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했더니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 분위기에 또 이제 동화가 돼서 그거 하시더라고.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버지하고만 사귄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또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를 잘 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그 아버님이 근데 어떻게 생존해 계시나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편하게. 할 얘기는 아닌데 아버님이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실 때는 아버님 생존해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면서도 요즘 말로 하면 썸 이런 게 있었다 누군가 하고 네. 이제 그런 얘기 그 누군가를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존재를. 와.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렇던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러면서 그 뭐 근데 다 덤덤하죠 지금 그때는 근데 네. 그런 얘기며 그런데요 그 제가 수다가 많죠 그런 얘기를 들은 종합적인 저의 느낌은 뭐 크게 갑자기 제 엄마를 대하는 이제 태도가 바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전보다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나마 엄마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내가 엄마한테 막 왜 그래 그리고 짜증을 냈었으면 엄마는 저럴 수 있지라는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은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또 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님이 찍으신 영상은 아니고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본인의 어머니나 아니면은 뭐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많이 또 찍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많죠. 뭐 치매 부모님 이제 두 분이 치매인데 뭐 그런 거를 일상을 담는다거나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지금 뭐 그 활동하고 계시다 그래야 되나? 네. 협동조합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소에 계시잖아요. 네. 그 단체에 대한 소개 좀 네. 해주시겠어요? 기업 홍보인데 괜찮나요? 이런 그럼요, 괜찮습니다. 신성한 방송에서. 네, 괜찮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연구소고요. 2014년에 동료들 5명하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조합 형태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배경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지대 소속으로 이른바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가 정해진 거잖아요. 계약직은.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비슷하게 이제 자기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공동의 관심사가 기록, 구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런 걸 또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연구소를 만들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거고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뭐 기업의 건강성 이것을 담보하는 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한때는 이제 그 직원 개념으로 연구원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왜소해졌습니다. 네, 월급이 나가잖아요. 또 연구원이니까 월급이 뭐 시간당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정규직이었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그런 게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그렇게 인력 관리? 그렇죠. 인력 관리라기보다 이제 네. 그 운영, 그 경제적인 운영 이게 그냥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영이 재정 운영 경영 이게 이제 제일 어렵고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거의 맡아서 함께 해주시는 동료가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힘이 됐고요. 현재도 뭐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네. 계신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뭐 같이 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뭐 요런 거 좀 해봐야겠다 하고 계시는 상상하시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그 십몇 년 하면서 이른바가 아니라 40대 초중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40대 때 하던 일의 방식으로 그대로 또 이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도 달라졌고 이 환경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 기록에서는 기록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는 뭐 고민한 지 꽤 됐습니다. 한 2, 3년 이렇게 계속 고민해 오고 있고 조그맣게 뭐 시도도 해보고 있고 그랬는데 딱 정한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큰 전환을 한번 해야 되겠다. 큰 전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그 큰 전환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 그 연구소에서 그러면 뭐 용역이나 이런 걸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는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요즘에 이제 기관 이름까지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기록 관리 분야의 연구 용역 하나 작은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해도 되겠다. 참 저기죠. 얘기하셔도 돼요.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세종에 있는데요. 대통령 기록을 법에 의해서 전담해서 관리하는 아카이브죠. 거기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용역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대통령 기록관이요? 네. 그런 것도 있군요. 모르셨군요. 네, 잘 몰랐어요. 그럼 네.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영역의 기록 관리를 규정하는 크게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가 공공기록물법이고요. 이 공공기록물법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공공기관은 이렇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존해라라는 거를 골자로 한 법이 하나 있고요. 그것과 비슷한 비중으로 대통령 기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외교, 특히 남북 관계 모든 면에서 정점에 있는 국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은 이거는 개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적 기록이고 국민들의 공공재니까 법으로 규정해서 어떻게 생산 관리하고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서비스하고 이런 절차를 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담하는 기관이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공공기록물법 네. 하고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법. 기록물법.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네, 거예요? 네. 와, 그러면은 뭐 그 공이 있던 뭐 아니면 뭐 잘못한 것이 있던 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잘 보존이 또 되고 그럼요. 있고. 네. 기록을 일곱- 남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서 그렇죠.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럼요. 약간 그런. 잘된 거는 따라서 배우고 쫓아서 하고 잘못된 거는 경계하고 네. 그런 실수 또 하지 말고.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기록물 볼 수 있나요? 네, 그거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뭐 이런 그 조건들이 있고 한데요. 볼 수 있죠. 실록하고는 조금 그 환경은 다르죠. 그래요? 네. 그러면 봤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요. 예. 아예 다행입니다. 예. 네. 오히려는 아니지만 이런 네. 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중에 특징적인 부분 하나인데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정 그건 기록물. 이렇게 손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표현한 그 지정인데 대통령이 이제 봤을 때 당대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기록이고 보존해야 되는 기록이고 공개도 해야 되는 기록인데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것이 바로 공개가 되면 뭔가 곤란하겠다. 혼란이나 문제, 외교적 문제도 그렇죠.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개인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대통령이 판단해서 지정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마치 비밀 기록처럼 이제 제한적으로 몇 년까지 공개 못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있어서 과제도 있지만 뭐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아까 하셨던 정당 정치 관련된 기록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 근현대 역사에도 포함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네. 뭐 일반인들 기록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인터뷰 기록물은 뭐 제가 말한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용도라는 거는 무슨 뭐 말씀이실까요? 인터뷰 기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찾고 싶은 아니면 많이 찾아 볼 만한 뭐 그런 기록물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기록을 남기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는 그 보통 그러니까 명망가들 말고 네, 보통 그렇죠. 사람들의 네. 구술 기록 그런 거는 사실 뭐 찾아보거나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아쉬운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되게 많은 주체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 뭐 그야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구술 기록을 국가기관으로 하면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에서도 남기고 있고 각 지자체들에서도 또 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 또 문화기관들 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재단 문화원 등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구술 체록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는지, 이게 묘연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을 들여서 기왕에 또 많은 분들의 수고를 들여서 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해야지 그 민간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이 고민을 좀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제 걱정이고 요구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인터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도 남겨져 있고 하지만 팟빵에도 있긴 하지만 저희 채널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한 플랫폼이 있어서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궁금한 음. 분야나 궁금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분이 관심 있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파트 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나 이런 게 궁금하면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내가 궁금한 어떤 게 저희처럼 마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또 궁금하면 그렇게 또 찾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죠.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외국에는 뭐 있다고 들었는데.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하나 대표님이 하나 만드시죠.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안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 떠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들고 다닙니다. 아, 예. 네. 어떻게 또 들어야 되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또 그분이 딴 데 가서 얘기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참 한번 이렇게 좀 입소문을 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72일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직업, 청소하시는 분 아니면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 3일 동안 다큐 쫓아다니면서 3일. 네, 다큐 3일인가요? 그런 식으로 재밌잖아요. 그럼요. 보면 네. 우리가 모르던 분야의 직업도 알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생활을 담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관련된 이게 대표님의 저처럼 이런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속에서 계속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고 담고 하는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 그런 문제로 고민을 덜 할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많이 더 동참해서 더 많이 자료를 많이 모아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 잠깐 하면, 그 대표님 말씀 뭐 당연히 공감하고, 그리고 직업별로라든지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글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억이 아닐 겁니다. 똑같은 감정이 아닐 겁니다.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거를 들으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이 면이 넓어져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또는 뭐 이런 게 그렇게 클지 몰랐는데 저렇게 좋아할 수 있나, 이제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사람을 이해하면요, 배려하게 돼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지. 그럼 안 하지. 그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씩 배려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말로 짧게 하니까 비약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긴 안목에서 보면 혐오나 갈등이나 요즘 그게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는 데에 이 기록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 저 사회적 가치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쩌면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아, 그런 예를 하나 참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들어드릴까요? 있어요? 와. 근데 이게 꼭 네.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맥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녀서 새롭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기상 오늘 여기 오다가 아까 소나기가 왔다는 말씀 잠깐 나눴잖아요. 네네, 우산 가져오셨잖아요. 네, 사실 그 뭐 예측 못했습니다. 이 맑은 날에 그 파라솔을 가져오셨던데. 그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가 왔답니다. 기상청 이거 아, 네. 경향신문 94년도 몇 월이더라 5월인가 찾아보면 요 이렇게 박스 기사도 있어요. 근데 한 해가 아니라 2해 내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그때 그걸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기상청 흉보는 소재로 썼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야 너는 뭐 기상청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회자되니까 기자가 기상청에 확인한 거예요. 진짜냐.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기상청 직원이 이제 울상이 돼서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인데 첫 해 비가 왔대요. 근데 기상청 국가기관이잖아요. 체육대회 같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려면 미리 날짜를 잡죠. 그렇죠. 근데 그날 비 오는데 어떻게 기상청이 비 막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몇 개월 전에 어떻게 비 소식을 하기 힘들죠. 아무리 요즘도 지금 오늘 같이 예측하기 힘든데. 그런데 다음 해도 잡았는데 또 비가 온다고 이제 가까운 예보에 그러니까 이렇게 2번 그럴 수는 없다. 날을 옮겼대요. 두째 해는. 근데 옮긴 날 또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기상청 직원분들은 그때 그 얘기를 하소연을 하더라라는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 기상청 사람들 참 곤란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결과만 딱 봤을 때는 그렇죠. 바보 아니야 기상청? 지네들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와? 날짜를 옮겼는데 그- 또 비가.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 맥락이 우리들의 기록에는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 전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한 줄만 잠깐 보면 네. 이해하기가 힘들고 네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오늘 낮에도 제가 누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야구부하고 축구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선수들이죠. 야구부하고 축구부하고 축구를 했는데 야구부가 이겼다는 겁니다. 오. 그런 에피소드들도 사실 맥락을 이게 지금 방송이라 다 말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오해 사기 쉬운 네. 결과만 딱 보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은 많죠. 우리 많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럼요.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도 변하고 시대도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게 뭐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아카이빙의 시야로서 핵심 가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치 문제인데요. 사실 아카이빙의 본질도 그겁니다. 가치 없는 것을 많이 모아놓는 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가치 어떤 필요도 있고 나중에 그게 기능도 할 것 같고 이런 뭔가의 가치 이유가 있어야지 이제 남기는 거고 그렇게 가치 있는 기록물만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로 기록을 남기냐 할 때는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마치 이제 수학 공식처럼 좀 매뉴얼화할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은 몇 년 남겨야 돼. 이런 그런 게 기록은 있어요? 영국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그러면 서로 기능과 뭐라 그럴까요? 정체는 좀 다르지만 정부기관으로서의 공통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정체성도 있지만 공통 업무들이 있어서 이런 기록은 이렇게 하자라는 뭐 표준이나 공통을 찾아내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일상, 지역, 공동체, 이른바 민간 영역으로 오면
공통적인 거를 표준화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정하는 거는 온전히 그 기록물의 주인이 정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갖고 계신,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기보다 오래 버리지 못하고 계속 버리지는 못하는데 꼭 필요는 저희 집에 없는 많아요. 그런 거 네. 많잖아요. 뭐 아이들 어렸을 때 입혔던 옷에서부터 네, 또 맞아요. 또 지금은 물건. 지금 안 쓰는 주방용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상당수는 게을러서 못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느 날 버리려고 생각할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준 건데 뭐 언제 그렇죠, 예 그렇죠. 언제 누구한테 네. 물려받은 건데 내가 이거 네. 어디 가서 기념으로 산 건데 아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는 자기만의 이유들 있잖아요. 전 그게 가치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골드스타 날로 괜히 버렸나? 그렇죠. 예. 골드스타 이렇게. 그게 가족들의 어떤 기억이나 경험이 담겨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골드스타 난로를 왜 버리셨을까? 그러게 로고만 좀 뛸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라도 하시든지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너무 이제 가정에 많이 모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남겨놓을 가치가 진짜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싹 버려? 아니면 계속 갖고 뭐 골동품에라도 뭐 아니면 갖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 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뭐죠 발로 미신기 있잖아요. 예. 네,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보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버리시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뭐 건너온 건지 되게 귀하게만 가지고 계셨는데 네, 그 결국은 버리게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것도 가정에서는 어쨌든 네, 쉽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어려워요. 그런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친께서 그거를 갖고 계시는 동안은 아마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이유가 네. 있어서 갖고 계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버리고 나서는 또 어떤 결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존중되면 되는 거죠. 아버님의 그런 행위가. 예.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앞으로 네. 요런 거는 좀 기록하고 남기고 싶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대상이나? 저는 아까 이제 제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은 그 구술 체록을 뭐 몇백 명 했다 하는 것도 했다는 기록만 있지 구술 체록한 결과물을 제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용역 방식으로나 이제 기관에서 요청한 걸 수행해서 산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으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인터뷰한 거는 그 문화기관들하고 공유하기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뭐 거의 다 기관에 제출하고 프로젝트 끝나면서 그렇죠. 이제 그 다 보안각서도 쓰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의 구술자 그러니까 인터뷰이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제 기억. 이 어르신은 이런 특이함이 있었지. 이 어르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화나 있었지. 뭐 되게 불친절하면서도 할 얘기는 다 했지. 뭐 막 잘할 것처럼 하다가 1시간 하고 도망갔지. 뭐 이런 여러 사람마다의 맞아.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잊어버렸을 텐데 아니 잊어버려가 맞죠. 잊었을 텐데 하여튼 기억을 해내고 또 써놓은 걸 찾아서 제가 인터뷰했던 기록은 좀 제 스스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걸 네. 써놓으신 거예요? 이 어르신은 어땠고 저땠고 그게 이제 상황을? 구술 산출물을 작성할 때 면담 후기라는 걸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그걸 쓸 때 이제 최종적으로 쓰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일부 파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그런 게 없더라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인터뷰했던 분들 명단 옆에 그런 내용을 좀 써놓으면 나중에 더 기억이 잘 나죠. 네네 나중에라도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로서는 그렇고요. 네.
저희도 여기 서구 FM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는 뭐 마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대표님이 하시는 아카이빙과 어떤 연결점이 좀 있다고 보이세요? 그럼요. 저는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의적으로 비전문가가 자의적으로 아우 전문가신데요. 아니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통 창구.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여받은 의미에 비해서 뭐랄까 파급력이랄까 이런 게 적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네, 우리 서구 FM뿐만이 맞아요. 아니라요. 공동체 미디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응원하죠. 그랬을 때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구슬도 그렇지만요. 지역마다 기록물을 수집하기도 하거든요. 옛날 생활 물건, 옛날 사진 이런 거 뭐 그게 지자체가 주관하기도 하고 지역 도서관이 하기도 하고 지역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수집해 갖고 책자 만들고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아, 책자 만들어서 보관하면 네, 끝. 네, 책만 누적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쉽죠. 책은 훌륭한 인류가 고안한 훌륭한 문화 매체인 건 맞지만 책은 기록과 책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기록은 책에 닫힌다고 봐요. 열리는 게 아니라 책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끝난다고 봐요. 하나의 뭐 이렇게 상징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기록물의 낱낱의 기록물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이게 활용될 수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이것도 보고 어느 날은 조합해서도 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카이브인 거죠. 그러려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이런 우리 서구 FM 같은 소통 창구도 기록물을 소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간의 이런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게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좀 특정하게 이제 저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어릴수록 좋다.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지역 이야기를 자기 가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나 나의 집에 가서의 어르신들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많은 어른들의 언어로 들으면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삼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아저씨는 저 아줌마는 저렇게 얘기하네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겪다 보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의 사회성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럴 때 기록에 대한 소개도 같이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평소 바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어려우신 거 아는데 어떤 교육 현장에서 약간은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데 또 좋은 영향이 좀 됐으면 네, 하는 생각을 그럼요. 또 하셨어요. 네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아니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뭐 좀 거창하지만 뭐 이해와 배려, 분쟁과 뭐 혐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서도 그런 걸 포함하는 어떤 사회성이 이게 학습으로 뭐라 그럴까 교실 안에서 학습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확 변하질 않잖아요. 긴 시간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거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사분들 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이제 지역 공동체와의 이런 미디어가 됐든 기록이 됐든 좀 손을 잡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아이들로 성장되게 같이 기성세대가 좀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평소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듣다 보니까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 아카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마지막에 그런 거를 준비하신 기관에 꼭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주민분들하고 지역 기록 작업을 하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 성과물들을 관내 학교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관내 학교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꼭 드리는데 네.
잘 실천은 안 네, 되고 네, 있군요. 됐다는 얘기는 아직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어디서라도 좀 한 군데라도 좀 시범적으로 네.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이제 상상이 가거든요. 네, 네. 아이들과 함께 요즘에는 뭐 워낙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 맞아요. 시대라서 맞습니다. 아이들이 네, 뭐 외동으로도 많이 자라는데 그러면서 학교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교류할 기회가 많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음. 그런 식으로 좀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음.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걸 교육 과정에 좀 이렇게 넣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네, 어떤 형식으로든. 사적인 개인적인 얘기인데 조금만 얘기해 아, 주세요. 네,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사적인 얘기가 좋습니다. 네.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음. 편찮으신데 최근에 아유 뭐 너희들한테 엄마가 뭐 잘 못해준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길래 제가 저는 또 거기다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막내세요? 같다. 예 막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엄마 예를 든다기보다는 외할머니 예를 들면서 외할머니가 또 특별히 저를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외할머니 댁에 이제 방학 때 가면은 외할머니 치마폭에 이렇게 누워갖고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이게 우리 할머니는 무학이셨거든요. 한글도 잘 모르셨어요. 10년생이신가 이제 그러니까 뭐 물론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할머니가 그 막 쩍쩍 갈라진 거친 손으로 저 등도 긁어주고 머리도 쓸어주고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냐 이북 분이시거든요. 평안북도 정주 사투리도 아주 많이 쓰시죠. 뭘 너한테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할머니가 얘기하다가 내가 자기도 하고 내가 할머니 깨워가고 더 계속 하라고 그러기도 하면서 들은 얘기가 피난 나온 얘기. 피난 네. 6.25때 한국 피난 전쟁 때. 네. 나온 얘기 네. 또 평안북도 정주 그 동네 얘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동네 뭐 산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앞에 물이 어떻게 했는데 거기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할머니 어렸을 때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그야말로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인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저는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이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가끔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때는 많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고 다원화되고 또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뭐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줘 이 분위기가 요즘엔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활동 공동체 활동 공동체 미디어 활동 또 기록 활동 등으로 변한 세상에선 또 변해서 적응하는 거니까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좀 대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요런 게 아니라 그냥 기억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네. 네. 저도 네.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도 저장하고 기억해 놓고 싶은 순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좀 나 좀 따라다니면서 좀 찍어줬으면 할 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많이 덜렁대니까 젓가락 숟가락 막 날아다니거든요. 요런 거 누가 좀 찍어 막 이런 것들도 그리고 내가 활동했던 거를 좀 기록을 하면 좋은데 내가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나도 어렸을 때가 있고 또 부모님도 어렸을 때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뜻 지나가듯이 했는데 그걸 또 얘기하시니까 누군가 어디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저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했어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선생님 나중에 괜찮으시면 서로 하죠 뭐. 선생님이 저 그럴까요? 저 물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우리 공적인 뭐 이런 아카이빙 얘기했으니까 네. 나중에 다음에는 한번. 이제 살아온 얘기. 네, 또 오셔야 돼요 예. 여기. 우리 정지선 선생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하나 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 방송을 또 아카이빙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후배들 네. 이렇게 아카이빙 또 아키비스트 이런 기록 관련된
분들에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질문 주셨을 때 이게 좀 제일 곤란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저를 스스로 전문가라고 해본 적도 없고 남이 저를 전문가라고 해도 조금 어색하고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나 된 듯이 이제 남한테 이런 뭐 조언 내지 이런 걸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표현도 왜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분야에 이제 뭐 관록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에 1번은 시간이라고 봐요. 오래 하면 맞아요. 예, 10년 이상 하면 뭐. 옛날에 그런 말 네, 있죠. 그렇죠. 옛날 분이시군요. 네. 아무튼 오래 하면 오래 하는 게 1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복되는 수련과 또 깊이 있는 연마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붙어지면 더 전문성을 더 잘 갖추겠죠. 그런데 기록이라는 게 특징이 시간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당장 효과 안 나거든요. 기록으로 세상을 바꾸고 기록으로 뭐 돈을 만들고 기록으로 뭘 하고 이거 당장 효과 안 나요. 기록은 이렇게 누적된 힘. 왜냐하면 기록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그 맥락 아까 우리 기상청 미안하지만 기상청 얘기했던 기록이 갖고 있는 맥락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이 기록 분야에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활동가로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이런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긴 호흡 가지시고 하시라. 이게 장점일 때도 있어요. 내가 바쁘면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힘들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긴 호흡으로 정말 뭐 그냥 시간으로 하면 10년 이상 해야지. 한번 해보고 그때 얘기하자. 뭔지 이런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유, 긴 호흡으로. 네. 네, 짧게 뭐 막 단기간에 효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길게 보고 하자. 네. 예. 아, 참 대표님 그 요즘에 하시는 뭐 사업 있으시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업은 아니고요. 네, 프로젝트? 프로젝트도 아니고 뭐 홍보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지역에서 있으신 것 또 일어나는 일,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요 재물포역 뒤쪽에 있거든요. 예전에 선인학원 자리 이제 본 학교는 다 송도로 이전을 했지만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당신이 아카이빙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생애사를 정리하는 오, 개인 생애사. 예, 예.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한 8번 기회를 줄 테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열어줄 테니 한번 강의를 해봐라. 근데 어쩌면 그게 딱 맞았는지 제가 저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계획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행을 못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 2년 묵힌 계획서였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장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나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마음껏 해보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요. 9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거나 좀 옆에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게 뭐지? 궁금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포스터 인천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가면 네. 포스터가 있고 QR 코드와 그 주소가 있어서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네네. 있습니다. 저 QR 코드 누르시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군요. 홍보도 막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기 마포에서 네. 예, 여기까지 네. 인천시 서해구까지 네, 와주셔서 이렇게 아카이빙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뭐 멀지 않습니다. 27.3km. 아, 그럼 자주 오세요. 네. 네, 오늘 손동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뭐 방송 뭐 어렵지 않으셨죠? 아유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좀 나중에 막 홍보도 해갖고 너무 저는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편지, 또 부모님의 추억 등등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요. 또 나중에 훗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 알게 되었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아카이브. 네, 이런 또 책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 손동유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모으는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 말도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